K-팝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매년 세계 180여 개국이 참가하는 세계관광 박람 WTM에서 한국 관광이 주목받으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영국 런던 지사는 이날까지 런던에서 사흘간 열린 세계관광 박람 WTM에서 한국 관광이 주목받으며 WTM 참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는데요. 이곳에 참가한 영국 대학생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샬럿 짐 싸세요. 런던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학생 샬럿입니다. 그날 들었던 다니엘스 교수님의 말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지금 제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과제 목록을 보면서도 말이에요. 이번 여행은 그냥 여행이 아니었어요. 세계관광 박람 WTM에 참가하는 거였죠. 관광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인 저에게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기회라고 했지만 기숙사에 있는 작은 책상에 앉아있는 지금 마음 한구석에선 걱정과 의심이 밀려들더라고요.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손으로 그려놓은 출발일까지의 카운트다운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겨우 일주일 남았네요. 하지만 그렇게 큰 일을 준비하기엔 일주일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엑스포에 참석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과제가 있었어요. 각 나라의 부스를 방문해 전략을 분석하고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종이에 적힌 글로는 단순해 보였지만 실상은 지도 없이 미로에 던져진 기분이었어요. 이번 엑스포에는 180여 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참가해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청, 여행사, 관련 업계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죠. 이들은 수십 년간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이에요. 아마 그들은 자다가도 관광 트렌드를 줄줄이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3학년 학생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설명하라고 하면 아직도 노트를 찾아보거든요. 그들과 저 사이의 격차는 마치 빙판산의 꼭대기를 바라보는 기분과 같았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다니엘스 교수님이 저를 추천할 정도로 저를 믿어주셨고 그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이 여행이 단순한 과제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보는 제 시야를 넓혀줄 경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반쯤 채워진 여행 가방이 놓여있고 옆에는 깔끔하게 개어놓은 옷들, 노트와 펜, 그리고 런던 가이드북이 쌓여 있었죠.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스트립이나 화려한 카지노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무대를 경험한다는 게 더 흥미로웠어요. 엑스포의 각 부스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문화, 하나의 이야기를 상징했으니까요. 각 나라가 어떻게 그들만의 독특함을 세계에 알릴까? 무엇이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지를 선택하게 만들까? 그런 질문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는 무난했지만 도착지가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커졌어요. 비행기가 드디어 착륙하고 반짝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지자 경외감과 압박감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진짜 무대가 펼쳐진 거예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 크기에 압도당했어요. 모든 구석이 부스들로 빼곡했고 각 부스는 저마다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나라별로 깃발이 그들 섹션 위에서 나부끼고 다양한 요리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그 다양함에 어질어질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꼭 쥐었어요. 작은 부스들부터 둘러보고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면서 분위기에 적응하려고 계획했죠. 그런데 부스를 둘러보며 걷다 보니 제 시선은 계속 한국관으로 향했어요. 도저히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띄었거든요. 다른 부스들은 간단한 배너나 전단지로 꾸며져 있었지만 한국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쇼였어요. 스크린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과 K-팝, 북적거리는 도시와 고즈넉한 사찰, 그리고 한국의 대표 음식들이 다채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이 제 발은 한국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부스 바로 앞에 다다르자 심장이 쿵쾅거리며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모으고 있었죠. 그때 세련된 블레이저를 입은 한 여성이 저를 보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손짓했어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녀는 브로셔를 건네주며 부스의 다양한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초점부터 한류 문화의 성장까지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저는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노트에 빠르게 적어 내려갔어요. 민지 씨는 제 긴장한 모습을 눈치챘는지 잠시 말을 멈추고 말했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그녀의 친절한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소셜미디어와 글로벌 인플루언서와의 협력을 통해 젊은 여행객들에게 접근하는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각 캠페인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듣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하루 종일 다른 부스들도 둘러봤지만 제 생각은 자꾸 한국관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문화를 보여주는 방식에는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었거든요. 단순한 조각들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경험으로 다가왔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보니 발은 아프고 머릿속은 하루 종일 본 것들로 가득했어요. 책상에 노트를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정리를 시작했어요. 과제는 마치 거대한 퍼즐 같았어요. 각 부스가 하나의 조각을 제공하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처음 이 과제를 받았을 때 느꼈던 두려움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았어요. 꼭 산 전체를 한 번에 올라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은 한국관을 더 깊이 탐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엑스포홀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만화경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디를 보든 생생한 색깔, 활기찬 공연, 그리고 정교한 전시들이 눈길을 끌었죠. 각 부스는 하나의 작은 우주 같았고 각 나라의 본질을 엿볼 수 있는 창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큰 인파를 끌어들이는 부스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관이었죠. 다른 부스들이 화려함으로 주목받으려 애쓰는 것과는 달리 한국관은 그저 존재만으로도 눈에 띄었어요. 그 매력은 균형에 있었죠.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이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거든요. 거대한 화면에서 광고를 쏟아내기보다는 한국관은 마치 다른 세계로의 조용한 초대를 건네는 듯했어요. 은은하게 풍기는 신선한 차 향기가 전통. 한국 음악의 부드러운 리듬과 어우러져 편안하면서도 매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호기심이 자극된 저는 자연스레 발길을 한국관 쪽으로 옮겼어요. 꾸준히 이어지는 방문객들 속에 저도 섞였죠. 첫 번째로 들른 곳은 VR 체험 스테이션이었어요. 밝은 미소를 띤 직원이 저를 반기며 세련된 헤드셋을 건네줬어요. 경복궁을 탐험해 보시겠어요? 그녀가 가볍고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VR 화면이 눈앞에 펼쳐지자 마치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죠. 갑자기 저는 경복궁의 웅장한 대문 아래 서 있었어요. 벚꽃이 바람에 살랑이며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연못은 금빛처럼 빛나며 궁궐의 우아한 건축을 비추고 있었어요. 너무도 현실감 있어서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차가운 나무 난간을 만져보려 했어요. 순간 제가 런던 엑스포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였어요. 이 생생한 체험은 저를 대륙과 세기를 넘나들게 했죠. 헤드셋을 벗고 나서야 현실로 돌아왔고 잠시 멍해졌어요. 직원은 마치 다 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름답죠? 그녀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으로 들른 곳은 한복 체험 코너였어요. 부스 한쪽에는 전통 한복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는데 깊은 붉은색, 왕실의 푸른색, 그리고 은은한 파스텔 톤까지 다양했어요. 각각의 한복은 고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우아함을 뽐내고 있었어요. 방문객들은 한복을 직접 입어볼 수 있었는데 처음엔 조금 망설였어요. 제가 어울릴까 싶어서요. 하지만 친절한 직원들의 권유에 결국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곧 저는 정교한 자수가 새겨진 화려한 푸른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천은 부드럽고 피부에 닿는 느낌이 시원했으며 치마는 너무도 우아하게 흘러내려서 살짝 빙글 돌아보게 만들 정도였어요. 직원들이 리본을 매만져주고 치마주름을 정리해줬죠. 전통 한국 마을을 배경으로 꾸며진 포토존 앞에 서자 작은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냈어요. 그 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마치 한국 드라마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한 직원이 다가와 살짝 속삭이듯 말했어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사진에 저희 해시태그 꼭 넣어주세요. 지금 아주 인기 있거든요. 저는 웃음이 터져나왔고 초반의 긴장감은 어느새 자신감으로 바뀌었어요. 전통적인 부분을 넘어 한국과는 현대적인 문화적 강점도 뽐냈어요. 특히 화장품 섹션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단순히 제품을 진열해 놓는데 그치지 않고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죠.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세련된 카운터에 앉아 밝은 미소를 띤 직원이 작은 기기로 제 볼 피부를 스캔했어요. 피부가 조금 건조하신 편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이 에센스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깊이 수분을 공급하면서도 빨리 흡수돼요. 그녀의 지시에 따라 손등에 에센스를 발랐어요. 결과는 즉각적이었죠. 제 피부가 한층 부드러워지고 마치 신선한 물 한 잔을 마신 듯한 느낌이었어요. 화장품 섹션을 둘러보며 느낀 건 한국 화장품이 전통과 혁신을 얼마나 훌륭히 결합했는가였어요. 직원들은 인삼이나 녹차 같은 자연 재료가 첨단 기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상세히 설명해줬죠. 주변을 둘러보니 세계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이 제품을 테스트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있었어요. 옆에서 한 여성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크림은 얼마나 가벼운지 정말 놀랍네요. 왜 한국 스킨케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요. 스킨케어 외에도 부스는 K-뷰티 산업의 세계적인 매력을 잘 보여줬어요. 전후 사진을 담은 포스터와 화면 그리고 맞춤형 스킨케어 키트를 만들 수 있는 팝업 스테이션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사진으로 남기며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 흥분은 불길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죠. 한국관을 떠날 때 제 가방에는 브로셔, 샘플, 그리고 메모가 한가득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무료로 받은 물건들만이 마음에 남은 건 아니었어요. 한국관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곳은 단순히 제품이나 전통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느낌을 주는 경험 그 자체였어요. 엑스포홀의 북적이는 분위기 속을 걸어가면서도 계속 한국관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 과거와 현재를 절묘하게 엮어냈고 그로 인해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냈죠. WTM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저는 영감을 받았어요. 이번 과제가 단순히 전략을 분석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스토리텔링의 예술을 완벽히 익힌 듯 했어요. 엑스포의 두 번째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첫날의 분주함은 어느새 잦아들고 홀 전체는 안정된 활기로 가득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부스를 돌며 브로셔를 모으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제 생각은 계속 한국관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저는 하루가 끝나기 전 한국관을 다시 찾았어요. 사람들의 발길이 다소 줄었고 부스는 한결 차분하면서도 여전히 따뜻한 환영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부스 한가운데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작은 그룹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을 뚫고 또렷하게 들렸고 그녀의 열정이 멀리서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결국 그룹에 합류하기로 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밝게 미소 지으며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첫째 날에 만났던 은지 씨였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공감하는 듯 했어요. 은지 씨는 이어서 차분하지만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한국이 글로벌 관광에서 지금처럼 두각을 나타내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프랑스나 이탈리아, 일본 같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들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정면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고유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초점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며 청중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어요. 관광은 단순히 명소를 둘러보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건 기억을 만들고 연결을 형성하는 일이에요. 방문객들이 한복을 입고 우리의 차를 마시고 VR로 우리의 풍경을 경험할 때
그들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그 느낌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그 기억이 그들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녀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VR 체험을 했던 순간 한복을 입었던 기쁨, 그리고 스킨케어를 배우며 느꼈던 놀라움이 떠올랐어요. 각각의 순간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건 화려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단순히 한국을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을 느꼈던 거죠. 은지 씨는 이야기를 이어가며 한국이 어떻게 전통과 첨단 기술을 조화롭게 융합했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녀는 VR 스테이션과 화장품 코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현대 기술을 스토리텔링에 통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진정성이 있어야 해요. 방문객들이 단순히 명소를 체크리스트처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영혼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몰입한 모습이었어요. 한 남성이 어떻게 이런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는지 묻자 은지 씨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가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재구상해야 했거든요. 오랫동안 우리의 관광은 궁궐, 사찰, 고대 전통 같은 과거를 강조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현대화되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에게 오래 남는 감동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때부터 우리는 참여형 관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히 관광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훨씬 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건 화려함이 아니라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이 얼마나 몰입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냥 가볍게 둘러보러 온 사람들조차 그녀의 이야기에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한 듯 보였어요. 저 역시 한국뿐만 아니라 관광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더 깊은 의미에 대해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은지 씨는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듯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을 맺었어요. 결국 저희가 바라는 것은 방문객들이 단순히 장소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다는 느낌을 간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녀의 말은 그날 밤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은지 씨는 저를 보며 물었어요. 어떤 체험을 하셨나요? 마음에 드는 게 있었나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VR도 해보고 한복도 입어보고 스킨케어도 체험해봤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답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VR 체험의 경이로움, 한복을 입은 기쁨, 그리고 스킨케어의 놀라움까지. 각 경험은 저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그 활동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문화와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은지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걸 저희가 바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한국관을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제 관점에는 조용한 변화가 생겼어요. 관광이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나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것은 사람과 문화 그리고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다리였어요. 어떤 교과서나 강의도 가르쳐주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죠. 한국관은 단순히 말로가 아니라 경험으로 스토리텔링의 힘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비로소 한 문화를 세상과 나누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가장 크거나 가장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엑스포홀의 불빛이 점차 희미해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배운 교훈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번 과제는 단순히 전략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관광의 진정한 절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WTM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 앉아 런던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제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엔 지난 이틀 동안 급하게 적어둔 글들과 메모들이 빼곡했죠. 수많은 부스를 방문했지만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생각은 하나였어요. 바로 한국관이었죠.
그것은 단순한 관광 홍보가 아니었어요. 스토리텔링의 교과서 같은 경험이었답니다. WTM에 참가한 모든 나라가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화려한 조명, 웅장한 공연, 정교한 전시물들은 각국의 자부심과 문화를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과는 단순히 한국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한국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강렬했죠.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관건이었어요. 그리고 한국과는 이를 몰입감 있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전달했어요. 노트를 뒤적이며 한국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지만 탁월했죠. 전통을 중심에 두면서도 현대적인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어요. 한복 체험부터 경복궁의 VR 그리고 화장품 섹션까지 모든 디테일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화려하거나 압도적이지 않았고 대신 진정성과 깊이가 있었죠. 오리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관광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나 목적지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법을 가르쳐준 교훈이었어요. 그들은 거창한 전시나 빈 수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심이 담긴 현실감 있는 경험을 만들어냈죠. 캠퍼스로 돌아와 기념품을 정리하고 노트를 다시 펼쳐보면서 이번 경험이 얼마나 저를 변화시켰는지 깨달았어요. 처음 WTM에 참가하기 전 느꼈던 긴장감은 이제 아득한 예일처럼 느껴졌어요. 세계 관광 전략을 분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지금은 흥미로운 기회로 바뀌었거든요. 한국과는 관광이 단순히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순간을 만드는 것임을 보여줬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종종 이번에 배운 것들을 떠올리곤 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관광지를 홍보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람들 간의 연결을 만드는 능력에 있었죠. 그들은 관광이 거래가 아닌 문화와 감정, 그리고 공감의 교류라는 것을 상기시켜줬어요. 스킨케어 에센스가 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든 느낌, 한복을 입고 느꼈던 설렘, 그리고 경복궁을 VR로 여행하며 경험했던 감탄. 각 기억은 한국이 문화를 세상과 나누는 방식을 얼마나 창의적이고 정교하게 재정의했는지를 떠올리게 해줬어요. 한국은 단순히 방문할 장소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전통과 혁신의 직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물은 정성과 창의성으로 한 땀 한 땀 엮여 있었죠. 이것은 관광에 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의미 있게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큰 영감을 주는 것이었어요.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WTM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깨달음의 시간이었죠. 단순히 관광을 분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저만의 기여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의미 있고 기억에 남으며 진심이 담긴 경험을 만드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저에게 그 청사진을 보여줬어요. 혁신이 중요하지만 진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요. 기술은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관광의 핵심은 여전히 사람 간의 연결에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과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이 변화하는 산업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돼요. 무엇이든 놀라운 일이 될 것이고 그 일부를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답니다.